1년 전에 갈비 먹다가 이빨이 부서져서 신경치료를 2개 했는데요. 치료를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검진을 받았는데 치료한 지 오래된 치아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싹 한번 갈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치료를 다 받았어야 했는데 특별히 불편한 건 없고 돈도 많이 들고 무섭기도 해서 치료를 미루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다른 사랑니 있는 쪽 어금니가 아파서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양심치과 찾는 데에 모든 힘을 쏟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저번에 배낭 갖고 왔을 때가 한 18kg인가 그렇게 됐었거든? 근데 이번에도 싸다 보니까 엄마가 엄청 많이 싸셔가지고 네. 퇴근하고 어머니께서 해주신 갈비에 야채를 넣고 볶아서 먹었습니다. 맛있긴 했는데 저번 주부터 아팠던 이가 점점 더 아파서 갈비를 괜히 했나 약간 후회를 했습니다. 저녁 먹고 저번 주에 부모님 댁에서 가져온 시리얼을 먹어봅니다. 혹시 상했나 해서요. 상하진 않았습니다. 되게 잘 반숙이 됐는데 내 거는 좀 반숙이랑 완숙 중간 정도였는데. 맛있어. 맛있어? 기름만 넣었는데 맛있어. 세상에. 세상에. 저번 영상에서도 나왔다시피 화요일 오후에 치과에 갔습니다. 점심에 잠시 짬내서 나름 양심치과라고 홍보를 하길래 찾아갔던 곳이었어요. 갔더니 입구에 코디네이터 분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분들도 2분 계셨고 병원도 엄청 크고 으리으리해서 처음에는 뭔가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먼저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진료 의자에 앉아서 진료를 받는데 사랑니도 발치를 해야 되고 앞에 이도 많이 썩어서 무조건 신경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아말감으로 떼온 부분도 다 교체를 해야 하고 치아 뿌리 쪽도 손상된 곳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다 치료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견적을 받고 회사로 오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차피 이게 병원마다 치료 금액 자체가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치료를 받을까 하다가 조금만 더 알아보자 싶어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거의 반도 못 먹고 남겼는데요. 배가 고파서 오후에 간식으로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물렁물렁해서 먹기는 좋았는데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싶어서 슬퍼졌어요. 다음날 오전에 출근했다가 잠시 근처에 다른 치과에 왔습니다. 양심치과 리스트에도 있던 곳이고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이 추천을 해주신 곳이었어요. 이곳은 어제 갔던 치과와는 약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원장 선생님 한 분께서 직접 치료랑 금액 같은 것도 알려주셨고 입구에도 간호사 2분만 계셨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당장 급하게 치료할 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랑니도 똑바로 나서 발치를 안 해도 되고 앞에 이빨도 특별히 다시 하진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치아 뿌리 쪽에 깨진 부분들도 특별히 계속해서 시리거나 불편한 점이 없으면 어차피 떼워도 잘 떨어지는 부분이라 성인들은 급하게 패이거나 썩진 않아서 진행 상태 봐가면서 천천히 치료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간단히 진료비만 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단 당장 돈은 굳은 건가 싶긴 했지만 너무 괜찮다고 하시니까 또 불안하더라고요. 일단은 금요일에 한 군데 더 가보고 어떤 식으로 치료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회사 바로 옆에 헬스장이 하나 보였습니다. 예전에 헬스장을 좀 다닐까 해서 전화로 몇 군데 전화를 해보니까 등록비 자체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했었는데 이곳은 3개월에 12만원? 이 정도로 좀 저렴해서 고민이 좀 됐습니다. 10년 가까이 회사 생활하면서 헬스장은 한 3번 정도 등록을 했던 것 같아요. 3개월 정도씩 다녔던 것 같은데 늘 처음 등록할 때는 엄청 열심히 할 것 같은 마음이지만 결국에는 한 달 정도 다니다가 늘 못 가서 돈이 좀 아까웠습니다. 이번에도 혹시 등록만 하고 잘 안 가는 거 아닌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집에 가서 이빨 아파가지고 뺐어? 시리얼 대충 먹고 그냥 잤더니 아니요, 오늘 또 낮에 병원 한 군데 갔다 왔는데 거기는 딱히 치료할 게 또 없대요. 진짜?
돌리시더라고. 보시는구나. 주말에 저번에 갔을 때 말씀드렸어. 저번에 대전에 갔을 때 부모님께 유튜브 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구독자가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던 초반에는 악플도 많고 해서 혹시나 괜히 걱정하실까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악플도 많이 줄고 구독자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 알려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크게 안정적이지 않은 직업이다 보니 부모님께서는 늘 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최소한 우리 아들 회사 잘려도 라면은 먹고 살겠구나 하고 걱정을 좀 덜 하시기를 바랬습니다. 오후에 팀원들과 잠시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지인분께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데 채널명을 변경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조금 드렸습니다. 마음에 들어 하셔서 그 채널명으로 바꾸셨는데 고맙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해 주셨어요. 김과장과 한 장씩 받아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한잔 했습니다. 위에 올려져 있는 토핑을 저번처럼 콧바람으로 날려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요. 너무 견고하게 올려져 있어서 불가능했습니다. 퇴근하고 영화 보러 극장에 가고 있습니다. 종로 3가역에 CGV 피카디리 1958점인데요. 집이나 회사에서 제일 가까운 극장이긴 한데 이게 이름이 좀 특이해서 그런지 이상하게 안 내켜서 한 번도 안 갔던 곳입니다. 그런데 캡틴 마블을 예매하려고 하는데 7시 30분 영화가 있어서 퇴근하고 걸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저번에 헌혈하고 받은 영화 티켓과 팝콘 티켓이 있어서 간만에 팝콘도 먹었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오다 보니 저녁을 못 먹어서 허기를 좀 채웠습니다. 캡틴 마블을 봤는데요. 개봉 전부터 여러가지 우려도 많았던 영화고 지인분들도 호불호가 좀 갈려서 재미없을까봐 걱정을 조금 했지만 전 적당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치만 확실히 마블 영화들이 갈수록 자극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어요. 요즘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고 있다 보니 계속해서 식상해지지 않고 재미있는 영상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무래도 제 일상이 특별히 재미있고 막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아니면 편집이 재미있거나 화려한 그런 느낌은 아니다 보니 영상을 한 편 한 편 올릴수록 점점 비슷해지는 느낌을 스스로 받아서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재밌고 신선하고 식상해지지 않을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극장 갈 때 도시락 가방을 안 들고 가서 영화 보고 잠시 회사에 들렸습니다. 편집하는데 영상이 어둡고 무섭길래 무서운 이야기 하나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인터넷에서 무서운 이야기 찾아서 몇 개 읽어보았는데요. 읽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져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집에 와서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원래는 팝콘 먹었으니까 그냥 안 먹으려고 했는데요. 요 며칠 충치 때문에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양도 좀 줄였더니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밥만 조금 간단히 먹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밥 먹고 시리얼도 왕창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칼로리를 줄이는 다이어트가 폭식을 불러오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핸드폰으로 찍어서 안 돼요. 취지에 맞아야 돼요. 금요일 점심에 구독자분께서 음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속리단길에 있는 멕시코 음식점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인데 넉넉하게 가져다 주셔서 회사분들과 맛있게 한 끼 먹었습니다. 처음에 순수하게 팬심으로 음식을 좀 가져다 주시겠다고 연락이 왔을 때 자칫 홍보나 아니면 상업적으로 보여질 게 좀 우려가 되긴 했는데요. 그냥 회사분들께 한 끼 식사 맛있게 대접하자고 생각이 들어서 음식을 가져다 주시게 되었습니다. 송파구에서 지하철로 음식을 가져오셨는데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동료분들도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속리단길 쪽에서 모임할 일 있으면 한번 꼭 찾아갈 예정입니다. 아주 뿌듯하네요. 우와, 나 안 줘요? 우와, 이것도 먹자. 우와. 이터가 있는데. 송파구? 속리단길이라고 있대요. 저 처음 들어봤는데 그쪽에 있다 하더라고요. 경리단길은 들어봤는데 속리단길 처음 들어봐가지고. 샤로스길도. 가로수길 막 생기더라고. 맞다. 자매요? 네, 세상이.
오후에 잠깐 치과에 왔습니다. 이곳도 양심치과 리스트에 있던 곳이었고 구독자분들께서도 추천을 해주신 곳입니다. 이곳도 두 번째 갔던 치과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의사선생님 한 분께서 진료랑 가격도 다 설명해 주셨고 간호사 두 분이 계셨습니다. 여기는 바로 예약이 안 돼서 며칠 지나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뢰가 좀 더 갔던 것 같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봐주셨는데 사랑니 때문에 어금니가 아픈 게 아니라 사랑니 앞니를 떼운 곳에 살짝 구멍이 나서 그곳으로 이물질이 많이 쌓여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다란 막대기 같은 거 넣는 거를 거울로 보여주셨는데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일단 떼운 거를 긁어내고 치료를 한 후에 3주쯤 뒤에 다시 와서 경과를 보고 다시 떼올 수도 있고 계속 통증이 있다면 신경치료를 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잠깐의 대화였지만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가서 이곳에서 치료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치료도 안 아프게 해주셨어요. 요 며칠 치과를 몇 군데 돌아다니다 보니 어떻게 치료를 할지에 대해서 의사분들마다 약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과잉 진료나 아니냐가 다를 수 있지만 막상 씌우거나 떼우거나 하면 치료비 자체가 많이 다르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곳은 씌우는 가격은 처음 갔던 곳보다도 살짝 비쌌습니다. 제대로 된 선택인지는 지금도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일단 믿고 가보기로 했습니다. 치료받고 나오면서 3주 뒤에 다시 오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때쯤 전화해서 예약하면 되냐고 말씀드렸더니 예약이 꽉 차 있어서 지금 예약을 하고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꽉 차 있는 예약을 보니 잘 선택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진료를 받은 것 같은데 그동안에 환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환자를 막 많이 받는 느낌도 아닌 것 같고 편안하고 친절한 분위기 속에서 진료를 잘 받은 것 같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볼 일이 있어서 정자역에 왔습니다. 광화문에서 오다 보니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가끔 정자역이나 판교역에 갈 일이 있는데 가면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길도 시원시원하고 건물도 다 크고 멋져서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점심 먹고 잠시 외출하려고 나오는데 현관문에 치킨 전단지가 붙어있네요. 올해 들어서는 집에서 치킨 시켜 먹은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헌혈 안 한 지 꽤 돼서 헌혈하러 가는 길입니다. 너무 자주 하는 건 안 좋다고 하기도 하지만 피검사 잘 받고 컨디션 되는 선에서 하는 건 크게 문제되진 않는 것 같아요. 2주마다 할 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3주나 한 달마다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치과 치료 받으면 3일 정도 헌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혈액으로 세균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발치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불가능하다고 하니 혹시 헌혈하러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편집하고 간단히 집밥 먹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원래 머리 자르러 저번에 갔던 강남역 미용실에 가려고 했는데요. 이게 처음 생각은 가끔 자전거 타고 가는 거니까 별로 안 귀찮을 것 같았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귀찮네요. 앞으로 미용실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치과 치료 안 받았으면 상품권으로 장 본 거 말고는 지출이 아예 없을 수 있는 한 주였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치료 시작했으니까 치료 잘 받고 앞으로 잘 관리해주는 거 말곤 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치과 영상 올리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메일로 걱정해주시고 치과도 정말 많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한 군데 한 군데 다 가보고 싶었지만 상황상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많이 걱정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언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의 따뜻한 관심을 받아볼까 싶네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잘 관리해보자는 다짐에서 현관문 앞에 처음 갔던 치과에서 받은 견적서를 붙여두었어요.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그저 그런 일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활기찬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